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랑을 갈망하고 누군가와 깊이 소통하고 싶어 하는 불꽃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는 다시 시작하는 사랑 시니어들을 위한 연애,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5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시니어 세대가 겪는 다채로운 인간관계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혹은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 유물이지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 설렘, 그리고 따뜻한 동반자를 바라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소중한 감정입니다. 오히려 풍부한 인생 경험과 지혜를 갖춘 시니어 세대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사랑과는 또 다른 깊이와 성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의 속도에 쫓기지 않고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며 온전히 상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란 단순히 남녀 간의 로맨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자식 간의 애틋한 정, 고부 간의 복잡 미묘한 관계, 평생을 함께한 부부의 동반자적 사랑, 피를 나눈 형제자매 간의 우애,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와의 변치 않는 우정까지 우리 삶을 이루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소중한 감정들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는 사랑, 열정, 포용뿐만 아니라 때로는 오해, 불신, 미움, 그리고 갈등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습니다. 연애 심리학은 이러한 복잡한 감정의 청의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사랑과 관계는 젊은 시절과는 사뭇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우선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뼈아픈 실패와 좌절, 눈부신 성공과 기쁨의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이는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 더 큰 힘이 되어 줍니다. 또한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면의 욕구와 감정을 더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숙은 관계 속에서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격정적인 로맨스보다는 안정적인 동반자 관계를, 화려한 선물보다는 진심, 어린 대화와 공감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현재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이해하며 고요한 일상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특별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와는 다른 고민들이 많죠. 자녀들의 시선은 어떨지, 새로운 인연에게 내 아픈 과거를 솔직히 말할 수 있을지, 혹여나 상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들이 앞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시니어 연애에서 흔히 마주치는 심리적 장벽들입니다. 연애 심리학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수용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를 극복하고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삶의 기회를 포착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시선이나 자녀들의 반대가 우려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하고 열린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나의 외로움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고 새로운 관계가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때로는 복잡하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지만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노력은 결국 이해와 포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오해, 불신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시니어 세대에게는
각자의 고유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식 간의 유산 문제, 고부 간의 양육 방식 차이, 부부 간의 해묵은 감정, 형제 간의 질투, 친구 관계에서의 서운함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연애 심리학은 이러한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과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나의 새로운 인연을 반대할 때 단순히 간섭하지 말라고 반응하기보다 혹시 부모님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은 아닐까? 혹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염려하는 것일까? 와 같이 자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 전달법 I-메시지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나요. 대신 나는 당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화가 나요와 같이 나의 감정과 그 이유를 솔직하게 전달하면 상대방이 비난받는다는 느낌 없이 대화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부 관계나 부부 관계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소통 방식입니다. 오해는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정중하게 묻고 내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신이 쌓였다면 이는 단시간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꾸준한 신뢰 회복의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관계의 스펙트럼에는 불륜과 같은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도 존재합니다. 시니어 세대 역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강렬한 감정의 동요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관계에 대한 불만족, 외로움, 혹은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갈망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연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복잡한 감정은 깊은 외로움이나 자기 존재감에 대한 갈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불륜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이면에 있는 개인의 심리적 결핍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연과의 강렬한 끌림이 있다면 그것이 기존의 관계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돌아보고 솔직한 자기 성찰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찾아온 관계가 순수한 사랑의 감정인지 아니면 현실 도피적 감정인지 스스로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기 전에 나의 상황과 상대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도 진실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기 고백과 책임감 있는 선택이 시니어의 품격 있는 사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사랑과 관계가 가진 특별함,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갈등과 오해, 불신을 넘어 성숙한 소통을 위한 심리적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선 위에 있는 불륜이라는 민감한 주제까지도 담담하게 이야기해 보았지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열정, 사랑, 포용, 이해, 그리고 궁극적인 용서의 가치에 대해 깊이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정은 젊은 시절의 전 유물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도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열정은 젊은 날의 맹목적인 뜨거움과는 다릅니다. 이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과 여유가 더해진 더욱 깊고 단단한 내면의 불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에서 발현될 수도 있고 오래된 관계 속에서 새로운 불꽃을 지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함께 새로운 취미에 몰두하며 제2의 신혼을 보내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내의 오랜 꿈이었던 미술학원에 남편이 기꺼이 함께 등록하며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 혹은 은퇴 후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더 큰 세상에 기여하는 데서 오는 보람과 행복. 이런 것들이야말로 시니어 세대의 아름다운 열정이며 인원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또한 이 열정은 사랑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기 넘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우울감이 줄어들고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재된 열정의 불씨를 다시 지펴보세요. 새로운 관계가 찾아오든 기존의 관계가 깊어지든 그 모든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남녀 간의 로맨스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사랑은 훨씬 더 다채로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피를 나눈 형제자매 간의 끈끈한 사랑, 평생의 반려자와 나누는 동반자적 사랑, 그리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와의 우정 어린 사랑까지. 이 모든 형태의 사랑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 사랑은 더욱 성숙하고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식들이 모두 출가한 후 부모는 더 이상 돌봐주는 역할이 아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는 모습을 통해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식 간의 사랑은 때로 유산 문제나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이해심의 보고입니다. 오랜 시간 곁을 지킨 배우자와의 사랑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의 인생을 옆에서 지켜봐 온 그들만이 나눌 수 있는 견고한 유대감은 젊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동반자적 사랑 COMPANIONAT 러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우정 그리고 헌신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설렘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기보다 더 깊고 안정적인 형태로 진화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작은 행복을 함께 찾으며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척하면 척하는 편안함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이는 때로는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되면 각자의 경험과 신념이 더욱 확고해지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이나 방식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포용의 미덕입니다. 포용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고부간의 관계에서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혹은 자식의 정치적 신념이 나와 다를 때 우리는 무심코 나 때는 말이야 또는 옳은 말씀이 다 옳다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 인지적 유연성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집니다. 나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고집을 버리고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배우자와 사소한 다툼이 생겼을 때, 친구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관계를 유연하게 만듭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용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또한 세상의 일부일 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포용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어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해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고 단정 짓곤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를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다른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감정, 생각, 행동의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할 때 단순히 성격이 변했다고 치부하기보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먼저 질문하고 귀 기울이는 것이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도 버릇없다고 화내기보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내 말을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적극적 경청은 바로 이런 이해를 돕는 핵심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시에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까지 헤아리는 것입니다. 표정, 몸짓, 어조 등 비언어적 표현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 상대방의 진정한 메시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뭉뚱그려 말하거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들기보다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함으로써 소통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이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갈등은 해소되며 사랑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과거의 아픔이 쉽게 잊히지 않고 엉어리로 남아 불신과 미움을 키우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상대방에게 베푸는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용서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독은 내 안에서 골마 터져 고통을 안겨줍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잊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여전히 잘못임을 인지하되 그로 인해 내가 느끼는 분노, 억울함,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자식 간의 해먹은 갈등, 부부 사이의 오랜 상처, 친구와의 깊은 배신감 등 얽히고 설킨 과거의 매듭을 풀고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용기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 때 기적처럼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록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용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적인 짐을 덜어내고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찾고 있다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복잡한 심리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평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용서하고 더 많은 것을 내려놓으며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갑니다. 5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시니어 세대의 삶 속에 녹아있는 다채로운 인간관계의 면면들을 함께 살펴보며 때로는 아픔을 나누고 때로는 희망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이야기이며 그 안에서 피어나는 모든 감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열정, 사랑, 포용, 이해, 그리고 용서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